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운 기사에서 품질 경영 기사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검정과 추정의 기초, 그 기초 파트를 잠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보았었던 것이 뭐였죠? 검정이었죠. 그 검정, 물론 뭐 저번 시간에는 추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검정인데요. 자, 이 검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설을 세운다. 맞죠? 그죠? 가설을 세운다. 그래서 1번. 자, 가설. 자, 이 가설에는 자, 귀무 가설인 HO와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인 H1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다, 다르다,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 요것은 이제 양쪽 검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커졌다고 할 수 있는가? 또는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쪽 검정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기각률을 설정하죠. 유의 수준, 위험률 설정하게 되는데, 보통 알파는 5% 또는 1%를 많이 적용하게 된다. 간혹 가다가 뭐 10%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통계량을 자, 통계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통계량의 계산은 자, 시그마를 아느냐.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꾸 설명이 길어지긴 하는데, 어떤 평균이 있죠. 어떤 집단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이 있을 겁니다. 그죠? 분산은 결국은 표준 편차를 나타내겠죠. 자,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평균 오리지널 분산이다 해서 뭐 O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내 돈을 1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어떤 바뀐 집단, 바뀌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집단이겠죠. 이 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돈을 왕창 투입을 해서 새로운, 즉 바뀌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이 집단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강도가 100이었는데, 그 다음에 분산이 뭐 2였는데, 평균이 102가 되고, 분산은 뭐 그대로 왔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바뀐 수치는 100에서 102로 간 이 강도의 평균만 지금 바뀐 거죠. 그죠? 또는 뭐 102로 되었다. 뭐 정밀도는 또 낮아지면 좋으니까, 뭐 90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평균에 대한, 즉 평균이 바뀌었냐, 커졌냐, 작아졌냐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요때는 우리가 유검증이라고 해서요, 정규분포표를 보고 하는 이제 검증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검증이냐면, 어떤 검증이냐면 T분포를 보고 검증을 하는, T분포를 보고 하는 그런 T검증이 있습니다. 평균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는 정규분포표를 보고 검증을 하고, 어떨 때는 T분포표를 보고 하는 T검증을 하느냐 하면, 그 차이는 바로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우리가 시그마를 알 때, 자, 평균에 대한 검증은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그마를 알 때, 시그마가 기지일 때와 시그마가 미지일 때인데, 시그마 기지일 때는 U, 즉 정규분포표를 보고 하고, T가 미지일 때는 시그마가 미지일 때는 T를 보고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균에는 내가 관심이 없어요. 평균은 안 그러면 이거 돈을 들였는데 똑같이 100인데, 분산이 원래는 2였는데 분산이 뭐 더 작아졌다. 1.8이 되었다. 그럼 진짜로 이 분산이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자, 요거는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 거죠. 평균.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부분은 카이제곱 검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카이제곱.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분산의 비에 대한 것. 집단이 있는데, 집단이 여기도 있고 집단이 여기도 있다 합시다. 돈을 들인 집단이 A, B가 있는데, 얘는 분산이 1.8이고 얘는 분산이 뭐 2.5다. 이러면 이 분산은 과연 두 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럴 때는 분산의 비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F 검증을 하게 됩니다. F 검증. B니까 분수로 나타나집니다. V1분의 V2 또는 V1분의 V2 이런 식으로 해서 1보다 큰 값.
항상 우리 1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분자가 더 큰 놈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산은 요 두 가지로 하게 된다. 분산이 두 개 크기 비교하려면 F. 분산이 뭐 이제 작아졌냐 커졌냐 하려면 카이 제곱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통계량 자체는 지금 뭐 저거 말고도 또 통계량이 더 있습니다만은 우선 간단하게 통계량은 얼마든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통계량 값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기각력을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표값을 찾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 U나 T 결국은 뭐 이런 종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표값을 찾아보면 표값이 한 이 정도 나왔다. 양쪽일 때 이 정도 나왔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바깥쪽에 이 부분이 H1 채택 영역, 중간에 많은 부분이 H5 채택 영역입니다. 통계를 우리 계산했죠. 계산했는데 여기 타점이 되었다 하면 H1에 타점이 되었기 때문에 H1 채택 영역이 되어서 H5는 기각되고 H1이 채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론 이게 같은 의미인데 판정이죠. 판정. 방금 했던 것이 판정입니다. 판정. 자, 4번에 기각력 설정하고 표값 찾고 그 다음에 판정은 바로 이래 넘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통계량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어디에 타점되는지 그것만 잘하면 판정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부품의 지름이 있습니다. 부품의 지름. 자, 부품의 지름이 이게 예제입니다. 예제. 뭐 책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제가 그때 해당되는 예제를 불러드리고 있으니까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지름이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부품의 지름이 뭐 7.95cm였습니다. 7.95cm. 자, 이게 평균이죠. 그죠? 평균이 이렇습니다.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시그마는 0.03cm였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조 공정의 일부를 변경했어요. 즉, 돈을 들였죠. 돈을 들여서 10개의 샘플을 뽑았습니다. 자, 원래는 이러한 모집단이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돈을 들였고 이 돈을 들였는 데서 자, 새롭게 바뀌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이제 곳에 이제 특성을 한번 봅니다. 그때 10개 이 새로 바뀐 특성 바뀌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집단에서 한 10개를 조사했어요. 10개 조사하니까 자, 7.92 그 다음에 7.94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7.93 그 다음에 7.92 7.93 7.91 7.94 그 다음에 7.95 그 다음에 7.92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죠? 요렇게 데이터가 뽑혔습니다. 여기서 한 10개를 뽑아보니까. 그럼 과연 내가 돈 들인 그런 효과가 있었을까? 자, 저기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HO는 어떻게 됩니까? HO는 원래는 7.95였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HO는 자, 원래가 이제 7.95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새로운 집단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이 뮤는 예전의 뮤, 즉 7.95죠, 그죠? 7.95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HO입니다. HO는요, 뮤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모집단과 지금 바뀌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 새로운 집단에서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아예 물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면 물음 자체가 그렇다면 달라지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H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물론 또 그것도 줘야 되겠죠. 위험률도 줘야 되고 유의수도 5%로 이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알파는 자 5%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자, 시그마를 알고 있나요? 시그마 알고 있죠? 자, 시그마 0.03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U로 가게 되는데 자, 이때 U 통계량 값은 어떠냐면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통계량 값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선 우리가 미리 책을 한번 보십니다. 책을 한번 보시는데 자, 여러분들 모평균의 검정과 초정에서 1번 양쪽 갈로 한 개의 모평균에 관한 가설의 검체 중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1번 검정이라고 해서 자, 기본 가정이 시그마 제곱이 기지다. 즉 시그마 제곱을 알면 시그마가 기지인 것과 같은 말입니다. 표준 편차를 알면 어차피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기지인 경우 통계량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통계량은 해서 어떻게 됩니까? U 해도 되고 U5 해도 됩니다. U5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뮤5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그마 미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TO 통계량 값이 루트 n분 S. 왜냐하면 시그마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죠?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즉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대체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T 분포로 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그마를 아니까 얘로 가면 됩니다. 그럼 루트 n이다. n 몇 개 뽑았죠? 10개 뽑았죠? 10. 시그마 0.03이죠. x바 마이너스 뮤인데 이 뮤는 결국은 오리지널 뮤입니다. 오리지널 뮤. 7.95가 되고요. x바는 새롭게 내가 바뀌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코스의 평균이죠. 자, 이 평균은 내가 여기에서 10개 정도를 뽑아서 평균 낸 x바로 대체하면 되겠죠. 이건 x바 계산할 수 있겠나요? 7.92 다 더해서 나누기 10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보시면 7.926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평균은 x바는 여러분들 그건 계산할 수 있겠죠. 7.926.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통계량 값이 얼마 나오냐면 7.926 빼기 7.95 나누기 루트 10분의 0.03 하면 마이너스 2.53 마이너스 2.53이 나오거든요. 2.53이 나옵니다. 2.53. 자, 그런데 통계량 우리가 계산해. 자, 이제 이거 뭡니까? 표값 찾아야 돼요. 표값 찾아야 됩니다. 자, 기각력을 설정하는데 표값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이 U죠. U고 양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죠? 1-2분의 알파. 그죠? 이렇게 적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 값이 나오면 이 값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또는 뭐 여기 표로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 적고 U에 1-2분의 알파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럼 U에 2분의 알파 바로 적으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 5% 0.05 집어넣으시면 0.025 1-0.025는 U의 0.975가 되죠. 그죠? U의 0.975는 얼마죠? 1.96이죠. 1.96. 우리 책에 앞쪽에서 한번 이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1.96이다. 그러면 이 1.96, 자, 여기가 1.96이에요. 이쪽 마이너스 1.96이에요. 마이너스 1.96. 그럼 내가 지금 타점 마이너스 2.53이 타점 됐죠. 여기 타점 됐죠. 그죠? 마이너스 2.53. 그러면 H1이 채택되는 겁니다. 쉽죠? H1이 채택됐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H1 채택. 자, 요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답이 됩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이 뭡니까? 지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가? 양쪽 검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커졌다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7.926이 나왔죠. 그죠? 7.926이 나오고 7.95란 말이에요. 더 작아졌죠? 얘가 지금 평균 자체가. 그러면 물음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물을 때 더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작아졌다. 새로운 것이 옛날 거 오리지널보다 더 작아졌다. 그럼 얘는 무조건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계량 값도 어떻게 됩니까? 통계량 값은 예, 똑같이 가면 되겠죠. 똑같이 가는데 마이너스 2.53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강력 설정에서 좀 달라지죠. 자, 보시죠. 이렇게 있고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이쪽을 표값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양쪽을 쳐다보았는데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자, U에 어떻게 됩니까? U의 알파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알파 값. 맞죠? 예를 들어서 커졌냐고 하면 U의 1-알파죠. 알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앞에 알파가 붙으면 결국 오른쪽. 2가 붙으면 2분의 이렇게 붙으면 양쪽인데 자, 이쪽 왼쪽 같으면은 마이너스 붙지 못하죠. 그죠? 오히려 마이너스 붙지 못하고 2분의 이것은 양쪽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U의 알파 값을 찾으면 되죠. U의 그러면 얼마예요? 5%로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U의 0.05 값이 됩니다. 0.05 값 그죠? 자, U의 0.05 값은 얼마죠? 1.645죠. 1.645. 자, 그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책에 다 있었는데 제가 책을 지금 몇 페이지 있는지 자, 잠시만요. 자, 1.645가 맞을 거예요. 1.645. 한쪽이니까 5% 한쪽이면 1.645입니다.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45가 되겠죠. 마이너스 1.645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양쪽을 할 때는 마이너스 1.96이었고 한쪽은 지금 마이너스 1.645야. 그것보다도 더 지금 바깥쪽이 또 찢겨버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H1을 채택하죠. 그러면은 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더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더 작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H1 채택 이렇게 되겠지만 더 작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5% 한쪽일 때 1.645. 자, 그게 어디냐면 우리 앞쪽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표해서 결국 확률 분포 쪽에서 초기화 분포, 포화송 분포 배우고 연속 분포 배울 때, 표준 정규 분포 배울 때 우리가 배운 표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뭐 1.645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안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값을 찾아도 되고요. 자, 이런 것들 기준적으로 기준이 되는 이런 값들은 좀 외워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한쪽 검정에 대한 것, 양쪽 검정과 한쪽 검정, 예를 들어서 뭐 더 커졌냐라고 이 문제에서는 묻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7.95였는데 지금 새로 바뀌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 집단에서 표본을 10개 정도 뽑아서 계산해 보니까 7.926이 나왔어요. 7.95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뭐 더 커졌으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와 또 그 다음에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이 뭐겠습니까? 이 7.95cm인데 이 회사에서는 돈을 들였을 때 크기가 너무 큰 거죠. 사실 7.95 너무 크니까 좀 더 정밀하게 더 작아졌으면 좋겠어서 돈을 들여서 더 특성치들이 더 낮아졌고 결국은 양쪽 검정이든 한쪽 검정이든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달라졌다고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강도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레스의 강도가 100kg
부품의 강도가 100kg/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그 강도를 가졌는데 더 단단했으면 좋겠어. 더 강도가 컸으면 좋겠어. 그럼 돈을 들이면 새롭게 바뀌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어떤 집단치가 있고 그 집단치에서 뭐 10개를 계산해보든 뭐 20개를 C를 뽑아서 계산해보든 해보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뭐 102 이런 정도로 약간 커져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겠느냐? 저렇게 검증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근데 커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커졌다고. 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새로운 뮤가 더 크고, 자, 예, 귀무 가설은 저렇게 되겠죠. 그죠? 부동호 자체가. 그렇게 되고, 커졌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커졌으니까 이번에는 이쪽만 보면 돼. 한쪽 검정일 때 이쪽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5%라면 1.645가 여기 찍힐 것이고, 1.645가 우리가 계산한 통계량이 여기에서 나온 통계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 타점이 됐다. 1.7이 나왔다. 그러면 H1 채택. 아니다. 뭐 1.5밖에 안 나왔다. 하면은 H5 채택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한쪽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쪽 검증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그마가 미지예요. 시그마 이 자체를 모르는 경우. 자, 시그마 모르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그마 모르는 경우는 자, 내가 돈을 들였다. 돈을 들여서 무슨 새로운 집단이 자, 새로운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집단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또 뭐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 계산을 하든 뭐 20개를 하든 이게 또 계산을 하겠죠. 평균이 있을 수 있겠고, 그죠? 평균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도. 근데 여기에서 요 시료에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몰 s를 계산할 수 있죠. 스몰 s. 자, 스몰 s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스몰 s 제곱, 라지 s를 n 빼기 1로 하면 되는데 스몰 s는 루트 n-1분의 라지 s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어떻게 이 시그마 대신 스몰 s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t 분포죠. t 표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이제 됩니까? 요것은 공식 자체가 루트 n분의 스몰 s 시그마 모르니까 분의 x바 마이너스 뮤로 접근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계산하고 보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느냐, t 분포표를 보느냐죠. 모양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t 분포표는 정규 분포표보다도 약간 좁으면서 좁죠, 그죠? 퍼진 정도가.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얘도 즉 t 분포표도 결국 뭡니까? 양쪽 끝으면은 양쪽 달라졌느냐 이렇게 하면 양쪽 즉 기강력을 설정하고 이 기강력 설정할 때 표값을 찾아야 되죠. 표값 찾아야 됩니다. 표값 어떻게 찾죠? t 표값은 1 2분의 알파 뉴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뉴 해도 되고 그러니까 통째로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 왜냐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t도 t 분포표도 또는 t의 어떻게 해요? 2분의 알파 뉴라고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쪽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한쪽이 한쪽만 보겠다. 그러면 2분의 이 말이 없어지죠. 그죠? 여기에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t의 1 마이너스 알파의 뉴 이렇게 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한쪽 커졌다고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그럼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이 선은 전혀 의미가 없고 그죠? 여기에 선을 꺼야 되죠? 여기 선을 긋고 t의 알파의 뭐 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붙지 않죠. 왼쪽에는 마이너스 붙지 않고 2분에도 붙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기강력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통계량이 여기 찍혔다. H1 채택이죠. H1 채택. 여기 타점되었다. H5 채택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커졌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 타점되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자,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여기 타점 되면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근데 둘 다 안쪽에 여기 타점이 되면은 예, 작아졌다고 할 수 없다, 커졌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지금 보면 검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자, 정규분포든 T분포든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타점이 되었어요. 즉, 뭐가 채택이 되었냐 하면 바깥쪽에 타점 되었다는 이야기들은 H1이 채택되었다는 이야기죠. H1. 그 H1이 채택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집단이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집단이 탄생함을. 그러면 옛날에 집단이 있었고 돈을 들여서 새로운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을 믿을까 말까 했을 때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럼 이것은 이제 잊어먹어야 되고, 이 새로운 집단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예, 관리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집단은 이제 새로운 집단인데 이 집단은 과연 중심이 어디며 흩어짐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즉 중심이 어디며 흩어짐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에 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치가 어디냐?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하면은 이게 바로 점추정치고요. 어느 정도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어디만큼, 저는 왔다리 갔다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걸 묻는데 어떻게 묻냐면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95% 믿을 수 있는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아니다, 난 더 믿고 싶어. 99%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구간 추정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점으로 이야기하면 점추정치고, 구간으로 한번 너가 95% 믿을 수 있는 신뢰 구간으로 한번 말을 해보아라, 이렇게 하면 95% 신뢰 구간 추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이 먼저 나오고, 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새로운 집단이 채택되고 탄생되고 난 다음에는 추정으로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추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그거 하시기 전에 T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 표값을 한번, 근데 T 표값 여러분들 찾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죠. 알파가 5%이다. 그럼 0.02, 0.05, 2분의 0.05는 얼마요? 0.025. 1-0.025는 0.975. T의 0.975가 될 것이고, N은 뭐예요? 자유도죠. N 빼기 1이죠. 아까 여기에서 10개 정도 조사했다 하면 10 빼기 1이 되니까 결국 9예요. 9. 그럼 이렇게 9가 되겠죠. 그죠? 그럼 T 0.975의 9. 여러분들 표값을 한번 보시죠. 표값. 자, 이 표값은 어떤 교재든지 교재의 제일 뒤쪽에 보면은 표값이 나와 있고, 요즘에 이렇게 표를 아예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때는 사실은 품질 경영 기사, 품질 경영 산업 기사 아니었어요. 품질 관리였습니다. 품질 관리 기사 1급.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품질 관리 기사 2급 이런 시절이 있었죠. 둘 다 기사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름이 바뀌었죠. 품질 관리 기사에서 품질 관리 산업기사 이렇게 됐죠. 그죠? 기사 산업기사로 되었죠. 그러다가 또 품질 경영기사, 품질 경영 산업기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표값이 제일 뒤쪽에 보면 항상 프로표에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오고 두 번째가 T가 나오거든요. 그 T에 보시면은 P 확률이 있고, 그 확률에서 0.97로 찾으시고, 누는 9쪽, 9와 만나는 곳을 찾아보면 2.262거든. 2.262. 이런 식으로 2.262 표값 찾는 걸 해서, 이 지점은 지금 2.262네. 근데 내가 지금 통계량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타점이 되었어. 2.1이 나왔다. 하면은, 바뀌지 않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저번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약품에서 평균치가 10.85였다. 어떤 약품이 있었는데, 자, 평균이 10.85 킬로그램이었습니다. 킬로그램. 정제 효과가 좋다고 하는 장치와 바꾸어 사용한 결과 어떤 데이터치가 얻었냐면 자, 처음에는 이런 평균치가 있었는데 어떤 작업 방법을 바꾸거나 돈을 들여서 새롭게 바뀌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집단. 이 집단에서 데이터를 10개 정도 뽑아보니 조금 전에 하고 비슷하네요, 결국은. 자, 뭐 10.96, 또 그 다음에 10.93, 10.93, 10.96, 자, 10.92, 자, 11.00, 그 다음에 10.89, 자, 다음에 10.84, 11.04, 10.94, 10.94, 그 다음에 10.9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원래는 우리가 약품을 만드는데 평균 10.85kg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약품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안 그러면 화학 제품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돈을 들여서 새로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약품을 생산해 보니 처음에는 10.96부터 해서 마지막 10번째는 10.99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음입니다. 자, 퀘스천, 물음.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가? 증가했다고. 그럼 뭡니까? H1은 새로운 것이 옛날 μO보다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HO는 μO가 있으면 이 μO는 결국은 얼마입니까? 10.85죠. 옛날 10.85. 자,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가설이죠. 그죠? 가설. 그다음 두 번째, 알파는 얼마를 주었냐면 알파는 0.05를 주었습니다. 즉 5%나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1번, 2번, 3번. 3번에서 뭡니까? 3번에서 통계량 값을 계산해야 되죠. 통계량 값은 예로 합니까? U로 합니까? TO로 합니까? TO로 가죠. 왜? 시그마를 여기서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원래의 집단의 시그마를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시그마 O라고도 하고, 그죠? 시그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원래 집단의 시그마를 몰라. 그럼 여기 있네. 여기에서 10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10개의 데이터에서 스몰레스를 구하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TO, 즉 T로 검정을 하게 됩니다. T 검정. 자, 그러면은 루트 N은 10이죠. 10분의 스몰레스 계산해보면 될 것이고, X바, 10개 이거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X바 나올 것이고, 뮤, 원래는 10.85죠. 그죠? 10.8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X바는 계산을 해보니까 10.947이 나옵니다. 10.947. 자, 10.947이 나오고요. 스몰레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기 입력해서 불러내면 된다. 카시오든, 또 그 다음에 샤프거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S가 지금 얼마 나오냐 하면요. S가, 자, 0. 예. 자, 결국 TO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5.36이 나와요. 5.36. 그런데 이제 5%이기 때문에 5%고, 우리가 요거죠, 요거. 5%일 때 T 표값 2.26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네요. 그럼 바깥쪽이 찍히죠? 자,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한쪽 검정이니까 한쪽이고, 한쪽이면 어때요? T의 1-2분의 알파가 아니라 T의 1-알파죠. 1-알파. 그럼 T 표값을 이 표값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표값이니까 T 1-0.05 0.95가 되네. 0.95의 자유도 9인
요런 표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시 t 표값 t9와 그 다음에 0.95가 만나는 지점 딱 찾으시면 1.833 1.833이 됩니다. 1.833 그럼 1.833 부록표에 찾으셨나요? 그럼 이 값이 1.833이 한쪽 검증할 때. 근데 내가 한 것은 5.3, 한참 이쪽이 찍히는데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H1 채택이죠. H1 채택. 자, 그렇게 해서 자, T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 만일 뭐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요거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양쪽 이렇게 해서. 그럼 2.26, 2.262겠죠. 그보다 또 크니까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음에 따라서 우리가 양쪽 검증을 해야 되는지 한쪽 검증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나머지 이 통계량 그 다음에 이 표값 찾는 것 또는 우리가 기각력을 설정하고 어디에 타점이 되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검증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뒤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카이제곱 F도 있겠지만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들도 검증 통계량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점만 잘 알 수 있고 이것이 H1 영역에 채택되는지 H5에 지금 타점이 되었는지 그것만 아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검증 파트는 뭡니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이 말씀 안 드렸네요. 검증은 별표 5개입니다. 초정도 별표 5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때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한두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고요. 2차 때도 나옵니다. 2차 때 한두 문제는 크죠. 왜냐면 1차 때는요. 우리가 기사는 100문제 산업 기사는 80문제죠. 그 중에서 한두 세 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틀려도 딴 데서 맞추면 합격할 수 있죠. 그러나 자 2차에서 한두 문제 나온다는 의미는 이거는 완전히 말이 달라지죠. 그죠?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정 그리고 추정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회사에서도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무언가 내가 지금 뭐 품질 관리 부서나 품질 경영 부서에 있는데 회사에서 뭔가 적용해서 지금 이런 걸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요. 저는 그거 답변 안 합니다. 그건 절대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무에서 어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이 강의는 항상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에 국한되어서 즉 자격증에 국한되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실무에서 하시는 것은 응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사수한테 물어보시든지 안 그러면은 동종업계에 물어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